자, 이번 시간에는 반나절 회계기초 자산 항목 중에 재고자산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재고자산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 41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이 재고자산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거기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는 그리고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현재로 존재하는 자산들이라고 좀 잡다하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재료 등을 얘기합니다.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투입되는 원재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자산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는 완성차 회사의 경우에는 팔려고 가지고 있는 그 완성된 차량, 그리고 그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간 단계의 재료들, 뭐 그 중간 단계의 제공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들도 결국은 완성되면 팔릴 거니까 다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 아니면 뭐 반도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대차 뭐죠? 그 회계 그 기록하는 그 방식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회계는요,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장이라는 걸 해요. 분계라는 걸 하는데 거래를 기록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제가 한번 나중에 이 분계하는 건 쭉 정리해서 한번 클립을 만들 건데, 그 주제로 분계를 막 해서 여기 재고자산이요, 100억 원 기록되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이게 현대자동차가 만든 차량이에요. 차량인데 얘네가 지금 요 재고자산이 100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질문. 여기에 100억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이 재고를 나중에 100억 받고 팔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차량을 만들 때 100억 원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분도 말씀드리면 얘는 원가 기준이에요. 원가. 그래서 내가 이 차량을 만들 때, 이 재고를 만들 때 100억만큼 들였다는 얘기예요. 원가 기준. 이해시나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100억을 들여서 만든 재고라면 나중에 팔 때 100억 이상은 벌겠네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재고자산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분계 배울 때 이게 실제로 왜 여기에 100억이 이렇게 잡히는지는 그때 가서 우리가 실제로 이 분계 원칙들을 배우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도 원가 기준이라는 걸 알겠어요. 회사는 이 차량을요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예를 들면 원래는 150억 원에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게 다 완성된 차예요. 지금 창고에 100억 들여서 만든 차량이 쭉 진열되어 있고 150억 원에 팔려고 기획 중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터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무슨 상황이냐? 이거 재고 100억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막 갑자기 뭐 그 예상지도 못하게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창고에. 그래서 내가 팔기도 전에 창고에 있는 차량들이 싹 다 물에 침수가 됐어요. 자, 그냥 그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냥 가정.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150억 원에 팔기 위해서 100억 들여서 만든 그 수많은 차량들, 제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못 팔겠죠? 이때 회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첫 번째, 자, 너 이거 정상적으로 100억 들인 차량을 150억 원에 판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될까? 자, 정상적으로 판매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회사가 이 재고자산을 150억 원에 팔아요. 그럼 일단 손익계산서에 뭐가 기록되겠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얼마? 매출이, 그러니까 수익이 150억 원 잡히고, 그리고 나는 그 대가로 이 재고자산 100억짜리를 줘야만 하잖아요. 맞나요?
재고를 줘야 되니까 나한테 그 재고의 100억 원가만큼 손실이겠죠. 그래서 비용이 100억 원만큼 잡히면서 이익이 얼마 남아요? 50억 남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면서 이 이익이 요 뭐죠? 자본에 가서 쌓이고 이제 재고 자산은 사라졌죠. 그때 거로 나는 현금을 100억 받았다고요. 그럼 현금이 150억 원 생기고 재고는 100억 사라지니까 자산은 순 50억 원 증가하고 자본도 50억 원 증가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겠죠. 이거 뭐 딱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고가 준 만큼 자산 100억 줄고 현금이 150억 들어오니까 자산이 50억 원 증가하는데 이익이 50억 원 생기니 50억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매했어요? 못했죠. 침수가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회계에서는 야, 너 이거 원래는 150억 받고 팔려고 만든 거 알겠는데 침수가 됐으니 재가격 못 받을 거 아니니? 너가 지금 이 재고를 외부에 판다면 너는 얼마만큼 손에 돈을 줄 수 있어? 한번 계산해봐 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계산해 본 거죠. 아, 내가 원래 150억 원에 팔기로 했는데 이거 사실 지금 못 팔아요. 150억 원에. 어쨌든 침수 한번 됐으니까 내가 수리를 좀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일단 이거를 100억을 들였었고 수리한다고 추가로 20억 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2억 원 들어갈 것 같아요. 수리. 해서 20억 원 들어갔고 내가 이거를 수리를 다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단 깨름칙해서 150억 주고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에 팔까 보니 사람들은 한 110억 원 정도 뭐죠? 돈을 주고 사겠다는 의향이 보여요. 자, 그러면 보세요. 회사는 20억 원만큼 돈을 더 들여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결국 원래 100억 원에 20억 원만큼 더 투입해서 120억 원만큼 투입을 했는데 내가 판매해서 뭐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보다 더 줄어들었죠? 이해되시나요? 결국 이 20억 원의 수리 아직 안 했잖아요. 얘를 요로 돌리면 결국 나는 100억짜리 재고를 판매한다면 내가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은 고객에게 110억 원에 판매하고 그를 위해서 20억 원만큼 수리비를 더 내야 되니 나는 90억 원만 손에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돼요. 맞나요?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얘를 추가적으로 수리하거나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원가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내가 팔았을 때 손에 줄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을 회계에서는 순 실현 가능 가치라고 합니다. 이거 Net Realizable Value라고 해서 NRV라고 해요. 자, 이건 하나만 대문자죠. NRV, Net Realizable Value. 그래서 내가 실제로 판다면 손에 얼마를 쥐어? 그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라는 게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나는 재고 자산을 여기에 이렇게 이제 좀 지워서 정상적인 판매가 됐을 때는 뭔지 알겠고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됐을 때 지우는 게 이렇게 하면 되죠. 삭제하면은 지금 재고가 자 100억 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판매한다면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로 떨어졌다고요? 90억. 내가 만든 원가보다 떨어졌죠. 그럼 이제 회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너가 만든 금액 대비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줄어들었니? 그럼 너 이거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너네 어쨌든 팔면 무조건 뭐죠? 100억짜리 주면서 90억밖에 못 받으니까 10억 손해보잖아. 그래서 그 손해를 미리 이 재고에서 까서 재고 자체를 90억으로 표시해 라고 회계에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고자산 밑에 이렇게 팔았을 때 손해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서 손해보는 금액만큼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자산을 줄여요. 결국 재고는 100억 들여서 만들었지만 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0억만큼 줄어서 결국 재고자산은 90억 남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깎는 항목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하는 회계처리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회계처리 보면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인해서
지금 자산이 얼마 줄어요? 자산이 10억 줄죠? 그 얘기는 부채 자본의 합계도 10억 원 줄어야 되는 거니 부채와 자본 중에 어디를 10억만큼 줄일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 누구 탓이에요? 아까 돌아온 질문입니다. 10억만큼 자산 줄었어요. 그 부채 자본도 줄여야 돼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줄여요? 부채 채권자 은행 탓이에요? 주주 탓이에요? 다 주주 탓입니다. 그래서 이 10억 원만큼 비용 처리하는데 그 비용 처리의 이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으로서 10억 원 기록되고 그만큼 이익이 10억 원 줄고 줄어든 이익이 자본과 쌓이니까 결국 자본도 10억 원 줄어드는 회계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요 금액만큼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되고 받는 돈만큼 수익이 돼서 이익이 남으니 그만큼 자본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는 이제 그 정상적인 그 뭐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회계처리가 되는데 만약 이렇게 내가 이 재고를 어떤 이유든 내가 이 재고를 팔았을 때 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재고를 만들 때 원가보다 더 줄어든다면 그만큼 재고를 줄인다 안 줄인다? 줄인다. 강제로 줄인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재고를 줄이고 그 금액만큼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서 자본을 줄이고 이익을 줄이고 자본을 줄이게 된다. 이런 회계 처리를 재고자산의 손상, 평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회계 처리를 지금 배웠어요. 재고는요. 이런 거래가 실제로 이런 일이 많나요?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그 교재에 재고는 사실 좀 내용이 많아서 내용이 좀 긴데 재고자산 49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그러한 그 평가의 회계 처리한 사례를 좀 갖다 놓기도 했는데 이거 외에도 재고자산의 평가 사례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 뭐 이런 일이 많을 거냐?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재고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재고를 안 팔린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나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자산은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 안 팔린 채로 시간이 길게 지나도 걔네들은 가치가 떨어지니 순시간 가는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원가보다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재고를 파손시켰거나 부지부식간에 파손시켰거나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의 평가는 실제로 회사 내부의 운영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고 회계에서는 이만큼 자산도 줄이고 비용처에서 이익을 줄이는 회계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빈번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같이 뉴스 같은 걸 찾아보면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